네, 안녕하세요. 제트매스 원장 이연아입니다. 자, 11월 첫째 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마지막 중등 시험이 끝나고, 자, 현재 누군가는 굉장히 해이해져 있을 것이고요. 자, 누군가는 11월 6일 설명회 이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라도 해이해져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설명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동기부여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사실은 이 설명회 때 이제 설명회 실시간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자, 근데 중간에 설명회를 하면서 굉장히 쌤이 빡치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욕을 조금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욕을 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제가 또 이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영상으로 송출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쌤이 지금 다시 영상을 혼자서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영상을 듣는 대상은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학생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찍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이 좀 격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네, 물론 이제 유튜버의 많은 예비고일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설명회를 조금 방향을 다르게 잡았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내용은 좀 많이 줄였어요. 자, 그리고 사례 중심으로 이제 학생들이 반드시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거에 초점을 잡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설명회는 부모님들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학생들이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아직은 어리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전문적인 용어를 갖다 붙이면은 오, 대단한데 그걸로 끝나죠. 집에 가서 머릿속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자, 여러분들의 동기부여, 거기에 초점을 맞춰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 설명회는 얘들아, 요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미리 설문지를 나눠줬고요. 자,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보이시죠? 아이들이 각자 질문하고 싶은 거, 고등학교 생활이라든지 입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적게 해서 자, 이 설명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자, 학생들하고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요. 자, 룰렛도 돌리고 상품도 나눠주면서 즐겁게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 눈여겨볼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였어요.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그 후회 없는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위하여 자, 이 설명회 반드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룰렛을 돌려서 나온 주제 6가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는 사례 중심이 될 것 같고요. 자, 3, 4, 5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입시 정보를 담았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고등학교 올라가면 밑바닥만 깔아주는 게 아닐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중학생 때도 내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는데 자,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나는 거기서 결국 밑밥만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친구들 많으시죠?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중학교 때까지 공부는 공부가 아니죠? 지금부터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점수가 형편없어요. 중학교 때 수학 평균이 몇 점이죠, 여러분? 반평균 또는 전체 평균이 60점대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 수학 평균이 몇 점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3, 40점대라는 거예요. 자, 국어하고 영어가 평균이 7, 80점인 거에 비해서 수학은 평균이 3, 40점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수학 선행 굉장히 많이 하고 가죠? 자, 중학교 때 수학학원 안 다니는 학생 없죠? 다 수학학원 다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평균 30점이라는 점수가 나올까? 선생님, 그 중에서 학원 안 다니는 학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은요. 다 사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 첫 번째는 제 생각은 수학 과목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자, 뭐냐면요.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때 맞으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빡쳤었던 거거든요. 자, 이번 설명회 때 제가 아이들한테 손 한번 들어봐라 그랬어요. 중학교 때 혹시 맞으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냐라고 손을 들어봐라 라고 했거든요. 손을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굉장히 빡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맞짱 떴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맞으면서 공부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왜 때리면서 공부를 했을까? 사춘기인 아이들 매로 다스려야지, 협박을 하고 뭐라 하고 혼을 내야지, 그래야지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거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결국 공부는요,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때려가지고 혼을 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성적 올릴 수 있죠.
왜? 중등수학은 어떻게 보면요. 단순 반복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좀 쫄아가지고 좀 무서워가지고 반복하다 보면은요. 점수가 나오는 게 중학교 수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아니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생각을 굴려야 되고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엉덩이를 꽉 붙이고 앉아 있어야 되고요. 그 과정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얻어맞으면서 욕 들어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과연 수학이라는 과목을 보면서 즐거워할까요? 수학이라는 과목을 보면은 치가 떨리는 과목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치고 올라갈 건데 그 기본 바탕은 좀 깔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치고 올라가고 싶어도 기본이 없으면 치고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춘기인 아이들은 뭡니까, 여러분?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학습을 하는 자세를 알려줘야 되고 수학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케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는 즐기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제 제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첫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온 학생이에요. 그냥 친구가 공부 잘하니까 친구 따라온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용호동일 때 안 다녀본 학원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녔는데 다 쓰레기더라 라는 겁니다. 왜 쓰레기인지까지는 안 물어봤어요. 제 생각에는 혼내거나 욕하거나 때리거나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자기는 아무 기대 없이 저희 제뜸에스에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웬일일까? 저희 학원은 혼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라고 합니다. 질문하는 아이를 이뻐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질문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너무 즐겁게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그 당시 분포고 학생이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분포고 시험이요 몇 점대였냐면 지금 분포고가 좀 쉬워졌죠? 그 당시에는 평균이요 여러분 10점, 20점대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마찬가지 그냥 찍어도 20점이니까 공부를 안 했던 친구거든요. 자, 이 친구의 첫 번째 꿈은 뭐였었냐면요. 대학 안 가고 그냥 공무원 하겠다 그랬어요. 공부 안 하고 자기는 대학 안 가도 된다라고 했어. 이미 이 친구는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된 거죠. 꼭 대학을 가야 되겠다. 명문대를 가야 되겠다. 난 꿈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그런 전혀 목표의식이 없었던 친구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요. 6개월 뒤에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질문을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죠, 여러분? 질문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6개월 뒤에 그 학교에서요 반에서 1등을 했고요. 몇 개월 뒤에 전교 1등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요 정말 달려와서 저를 껴안아 주시는데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무 감사하시다고. 자, 수능 때는 100점을 받았어요. 수능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친구를 소개시켜 주실 정도로 그 어머니께서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대형고 학생 사례거든요. 자, 이 친구는 대형고 이제 2학년 이과 학생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겨울방학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을 물어봤더니 모의고사는요, 계속해서 1등급을 받은 친구인 거예요. 머리가 상당히 좋죠? 자, 그런데 내신은 몇 등급이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에서 5등급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요, 굉장히 표정이 어두웠어요. 왜냐? 결과적으로 학교에서는 뭐로 평가를 합니까? 내신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왜? 모의고사는 아이들이 열심히 안 치는 친구들도 많거든. 근데 내신은요, 아이들이 모두 다 열심히 치는,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는 게 내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내신이 4등급, 5등급인 거야. 자, 풀었던 문제집 다 들고 오라 그랬어요. 문제집을 굉장히 많이 풀었더라고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풀었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이 친구가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자,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문제집을 풀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안에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뭐냐면요, 채점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학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냥 문제만 많이 풀게 하는 학원 있죠. 자, 거기에 대한 첨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만 많이 풀게 해서 빡세게 느껴지는 학원, 그렇게 만드는 학원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정말 극상위권인 아이들만 챙겨주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문제만 많이 풀게 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빡세다라고 느껴지게 하는 그런 잘못된 학원이 많아요. 이 친구도 그런 데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줬습니다. 너 이렇게 문제만 풀어서는 안 된다. 채점도 해야 된다.
틀린 거를 알 때까지 다시 풀어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으냐? 자, 이 친구는요, 저를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치? 왜냐면 이 친구하고 나하고는 처음 만났고, 자기는 기존에 계셨던 선생님하고 오랫동안 했으니까 당연히 나를 신뢰 못하는 거 맞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그랬더니 한 얘기가, 자기가 문제집을 이렇게 풀어올 테니까 모르는 것만 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러분, 자, 요런 친구들은요,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세죠? 자기 고집을 꺾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원하는 대로 일단 2개월 동안 제가 해줬어요. 이 친구가 원체 공부가 많이 된 친구였기 때문에 2개월만 케어를 제대로 해도 성과가 나야 되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랬어요. 자기는 오답 싫고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내가 모르는 것만 질문할 테니까 그것만 알려달라. 그래서요. 정말 세상의 모든 문제집을 다 가지고 와서 다 질문했던 것 같아요. 2개월 동안. 자, 정말 피를 뽑아 먹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점수 하나도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불러놓고 그랬어요. 땡땡아, 너 인정하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 솔직히 인정하지? 인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땡땡아 한 번만 날 좀 믿어봐.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줬잖아? 그러면 이제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번만 따라와 줄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친구의 꿈이 뭐였냐면요. 저 정말 소소했어요. 처음에 꿈이 뭐였냐면은 대형고에 정독반이 있거든요. 정독반에 뭐가 있냐면 만리장성이 있어. 여러분, 그 정독반의 만리장성이 뭔지 혹시 들으신 분 있으세요? 사물함이야, 사물함. 자, 대형고 정독반은요, 1등부터 순서대로 왔는데, 이렇게. 1등부터 순서대로. 그럼 여기 있는 학생들이요, 절대로 이 사물함을 넘지 못한다라고 해서 얘가 만리장성이 된 거래. 그래서 이 친구가요, 이 만리장성 한번 보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제 말을 듣고 제가 시키는 대로 공부를 했어요. 이 친구는 이미 아주 머리가 좋은 친구입니다. 문제 많이 풀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추가를 했죠. 제가 정말 반복도 많이 시켰고 틀린 거에 오답도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모르는 게 없도록 케어를 했더니 이 친구가 바로 1등 자리에 앉아서요. 기립박수를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등급이 잘 나오지 않으면은 반드시 저한테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 세 번째 사례가 뭐냐면 분포고 2학년 친구였는데요. 자, 이 친구들은 이제 2명이 동시에 이제 친구끼리 등록을 했어요. 자, 둘 다 이제 분포고에서 이제 내신이 몇 점대였냐면 20점, 21점 이런 이제 수학 점수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에서 20점, 21점 이렇게 받는 친구였는데 자, 이 친구는요, 둘 다 제가 수업을 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죠? 1명, 2명이 있었어. 둘이 친구야, 둘이 친구. 자, 근데 둘 다 저랑 수업은 하진 않지만은요, 저는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친구는요, 집에 가기 전에 저한테 항상 한 번 더 들려. 그래가지고 선생님 제가 수업 시간에도 들었고 또 자습 시간에서 혼자 또 자습하면서 다시 풀어봤는데 이 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거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럼 나 설명해줘요. 왜? 난 설명해주고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이 친구가요, 다음 날에도 똑같은 질문을 들고 그 다음 날에도 또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나 똑같은 문제를 질문을 하더라도 점점점 아이가 달라져요. 선생님, 처음에는 선생님 저 정말 바본 것 같아요. 어저께 선생님한테 설명 들었는데 또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 날에 뭐냐면은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 풀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질문의 수준이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친구도 뭡니까? 모르는 문제에 대한 집요함이 있었던 거고요. 답지를 보지 않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여러분, 이 친구도 전교 1등 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친구 그래서 제가 소문난 거잖아요. 동시에 제가 이런 역사를 한두 명 만든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이 친구는 뭐냐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 친구는 똑같이 등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요, 정말 학원 문 닫을 때까지, 그 당시에 우리가 새벽 2시까지 공부시켰거든요. 자, 이 친구가 새벽 2시까지 이제 공부를 항상 하던 친구야.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둘이 같은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어요. 자, 근데 얘는 계속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얘는 질문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자, 땡땡이는 이 질문 하던데 너는 이 질문 안 하니?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선생님, 저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필기를 잘 받아 적었고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면 답지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할 게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내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다? 일단 내버려 두는 스타일이에요. 그 아이가 자기의 잘못된 방법을 고칠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선생님 미리 알려주면 안 되나? 너무한 거 아니나?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아이들 스스로 그렇게 잘 고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똑같이 왔고요. 이 아이가 새벽 2시까지 공부했고 얘는 그냥 12시 되면 갔어요, 여러분. 일찍 갔어요, 이 친구는. 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시험이 끝나고 얘는 막 반에서 1등, 전교 1등까지 올라가는데 얘는 점수가요, 여러분. 1도 안 오른 거야. 그 이 친구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 날 찾아온 거야. 원장님 상담 좀 하고 싶다. 이게 자, 자기는 점수가 자기는 이 친구랑 똑같이 등록을 했고 자기가 더 많이 공부했는데 자기는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아는데 너는 이유를 아직도 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한 얘기가 원장님이 어떻게 아시냐고 그러는 거야. 놀리지. 내가 지랑 수업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아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내가 설명해 줬어요. 내가 분명히 너한테도 질문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뭐라고 했냐. 답지 보고 하겠다라고 했지.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내버려 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때는 답지 보는 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선생님 저 이제 앞으로 질문 많이 해도 될까요? 해. 자, 여러분, 그럼 이런 생각 들죠? 그럼 ZMS는 정말 아이들 다 질문 많이 하면 내가 언제 질문하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도요. 어느 정도 급이 올라가잖아요. 어느 정도 급이 올라가면요. 아이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1등급이 돼야 되잖아.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깊이 있게 고민하는 습관도 길들여지더라라는 거. 그래서 ZMS에 1등급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잘못된 공부 방법. 자, 이 친구의 잘못된 공부 방법 뭐였습니까? 답지를 보면서 공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답지 찢어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빠른 답지는 찢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친구의 단점을 보완해야 되지. 이 친구는 뭐였습니까? 채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채점을 해서 틀린 문제, 오답률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오답을요, 알 때까지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연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에 대한 반항심이라고 되어 있죠. 자, 사춘기 친구들, 자, 부모님하고 사이 안 좋은 친구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죠? 자,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예문여고 여학생 친구인데요. 자, 예문여고 2학년 때 만났어요. 2학년 때 만났고, 자, 이 친구는 저를 만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자, 더 올라가서 중학교 때, 자, 중학교 때도 딱 중간 정도 하는 친구였어요. 한 300명 중에서 150등 정도 하는 친구였고, 고1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1 때 4에서 5등급 정도 받았어요. 수학만 4에서 5등급이 아니라 전 과목이 4에서 5등급 딱 중위권인 학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 친구 공부를 안 했느냐? 아니요,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딱 중간 정도 되는 학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친구가 저를 만나고 이제 발전된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내신, 전교 4등까지 올라갔어요. 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수능을 쳤는데, 자, 수능에서요, 자, 100점을 받았는데 그냥 100점이 아니죠. 올백을 받았어요. 전 과목 올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 예문여고의 전설이 된 친구죠. 예문여고 전설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왜 부모에 대해서 반항심이 생겼느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그런 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 예문여고 여학생이었어요. 이 친구는요, 자, 언제 저를 만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쳤던 시험지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중간고사 때 시험 2개 치죠. 자, 기말고사 할 때도 시험을 2개 치잖아요. 그 시험지를 다 가지고 왔는데 그 시험지가 여러분, 자, 10점이 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10점 미만이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이런 사칙연산도 안 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자, 이 친구가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기 그 직전에 저를 만나서 상담을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처음에는 정말 받기 싫었어요. 왜냐? 이 껌도 쫙쫙 씻고요. 그리고 이제 팔자걸음에다가 막 정말 이제 나 좀 놀고 있거든? 나 지금 화났거든?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저는 받기 싫은 거예요.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이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난 네 태도가 마음에 안 들고 지금 너가 나 앞에서 껌을 짝짝 씻고 있는 그 태도 난 너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친구가요, 바로 표정이 바뀌면서요, 자, 껌을 밖에서 뱉고 오더니 자세를 공손히 바꾸더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자, 어떤 친구들은 겪어봐야지, 그죠? 자기들이 겪어봐야지 자기의 태도를 바꾸는 친구도 있는데, 그게 반해서 이 친구는 너무 좋았던 게요, 제가 얘기하자마자 바로 태도를 바꿔주는 참 이쁜 친구였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머리가 상당히 안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사칙연산이 고등학교 2학년이 사칙연산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근데 실제로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4층 연산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친구였고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어떤 한 줄이 이해 안 돼가지고, 선생님 나는 이거 한 줄이 이해 안 돼가지고 끙끙 앓는 이제 그 정도의 수학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
이제 예문 요구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게 보충 시간에 보충 1반부터 보충 12반까지 있었거든요. 자, 수준별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보충 1반이 제일 잘하는 반이고, 보충 12반이 제일 못하는 반이야. 이 친구 당연히 보충 12반에 속했겠죠? 자, 그런데 이 친구도 놀라운 건 뭐냐면요. 보충 1반까지 못 갔습니다. 자, 보충 2반까지는 올려줬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수학 머리가 좋은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충 1반은 사실은 택도 없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 2반까지는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 안에 싹 다 뭐가 있었냐면요. 부모에 대한 적대심, 부모에 대한 뭔가 불만이 굉장히 가득한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좋은 성과를 올려낼 수 있었느냐? 예, 그거는요. 저와 학생과의 신뢰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신뢰관계라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친하다? 그게 신뢰관계인가요? 아니죠. 자, 그 친하다는 이유를 그걸 명분으로 해서 학생들이 학원을 끊지 못하게끔 이제 막 붙잡는 학원도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학원은 좋은 학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이 신뢰는요. 정말 이 아이가 나를 믿고 따라오게 만들어주는데 그 아이한테 꿈과 비전이 생겨가지고 목표의식이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관계를 바탕으로 아이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친하다. 그거는 신뢰관계 아닙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올바른 신뢰관계를 가지고요. 이 아이들의 꿈과 비전과 목표의식이 생기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밑바닥만 깔아주는 인생이었습니까?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0점 미만이 받고 얘 4등급, 5등급 딱 중간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밑밥을 깔아주는 인생이었냐 이 소리입니다. 아니죠. 여러분 늦는 건 없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성적이 조금 좋지 않았다. 여러분 중학교 때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혹여라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저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왜 안 나올 수 있느냐. 고1까지는요 여러분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하고 올라가요. 여러분 미친 듯이 수상 수학까지는요 완벽하게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게 언제냐.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변화가 확실하게 생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좀 나오지 않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자, 중학교 때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남 밑밥 깔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예,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ZMS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 수능 성적까지 모두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새로운 시작이 두려워요. 새학기 증후군. 자, 새학기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새학기 증후군은 모든 학생들한테 생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친구들, 자, 어느 정도 뭔가 목표의식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서 사실은 생기는 게 새학기 증후군이에요. 아무 생각 없는 친구들은요, 고등학교도 또는 새로운 이제 환경에서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친구들한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자,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 친구는 대연중 친구였어요. 자, 중학교 여학생이었습니다. 여학생.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친구였냐면요. 이게 중학교 때 나름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반에서 1, 2등이면 좀 잘하는 친구 맞습니까? 예, 그렇죠. 자, 이 친구가요, 이제 어떤 친구였냐면, 이제 우리 중학교 때는 다들 무리 지어서 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무리가 많을수록 힘이 센 것처럼 느껴지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 많은 무리 속에 있는 한 명의 친구였어요. 자, 그 친구들이 다 담배를 펴. 요즘에 중학생들 담배 안 핀 친구 없다고 그러던데. 자, 그런데 이 친구는요. 그 무리 속에 있지만서도 보호를 받는 친구였습니다. 왜? 똑똑하고요. 야무딱지고요. 자, 이쁘고요. 자기 관리 잘하는 친구였거든. 그런 친구들한테는요. 함부로 담배도 권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어떻게 보면 그 무리 속에서 보호를 받는 친구였다 이 소린 거야. 자,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이제 가는 시점이 됐어. 중학교 3학년 과정이 끝이 나고 고등학생이 이제 되려고 하는 시점이야. 학교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런데 이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은 분명히 이 친구들하고 또 만나게 될 건데 자,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학교 분위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까? 나 이제 고등학생 되니까 이제 공부해야 돼. 뭐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니죠. 개판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작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예,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요. 요 시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 이 분위기 속에서는 나는 공부를 할 수 없겠구나. 자, 그래서 지역을 좀 바꾸고 싶어 하죠. 예, 그래서 특목고로 타 지역에 가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특목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러 이제 그 동네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겁니다. 1지망, 2지망, 3지망을요. 일부러 그 동네에 지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주변에 있는 학교를 지원한 게 아니고요. 좀 떨어진 학교를 지원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경남여고를 가게 됐어요. 자, 그 경남여고에 이제 대원중 학생이요. 몇 명이 갔냐면 2명이 간 겁니다. 2명. 하필이면은 이제 이 친구하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반땡린이라는 학생이고, 자, 새로 이제 한 친구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 친구가요, 중학교 때 약간 왕따인 친구였다는 거야. 자, 그런 상태로 이제 경남여고 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경남여고도 어떻습니까? 그 근방에, 경남여고 그 근방에 있던 어떤 중학교에서 60%가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위기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도 만만치 않죠? 다시 말하면 그 60%의 아이들이 세를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초반에.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전이 자기들 세상이지. 그랬더니 요 친구가요, 교실에서 혼자 앉아있더래.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요 아이 같이 뭔가 왕따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자, 그런데 자기 반 친구가요, 경남, 그 동네 중학교에서 이제 온 아이가 이제 반장이 된 거야. 자기랑은 아무 친분이 없는 아이가 반장이 됐는데 굉장히 기가 세더래요. 막 애들이 다 그 앞에서 쩔쩔매더라는 거야. 자, 근데 그 반장이라는 아이 때문에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주도적으로 이 아이를 조금 왕따시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학교 생활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중간고사 치기 거의 한 달 전이었나? 그랬어요. 3월 말쯤? 이쯤이었어요. 이 친구가 공부를 정말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특히 이 반장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얘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왕따 된 느낌이고 그렇다고 이 아이하고 친해지기 싫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외톨이인 것 같고 너무너무 학교 생활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이래요. 자, 이 친구는요, 이랬어요. 이 반장이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뭔가 못할 것 같아. 여기에서 공부도 못하는 아이처럼 느껴지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랑 공부를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제가 사실은 이제 걱정하라 말하기 전까지 한 2시간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이 친구하고. 결론은 뭐냐?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성적을 까봐라. 성적 까고 얘기하자. 정말 그 반장이라는 아이가 똑똑한 친구인지 그 아이가 잘하는지 네가 잘하는지 일단 까보자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2시간이 넘도록 이 아이하고 카페에서 상담을 해줬습니다. 저는요 학원에 부르지 않아. 이 친구가 따로 저한테 선생님 너무 힘들다 하고 연락을 취했는데요. 학원이라는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이 친구하고 따로 카페에 만나서 제가 이제 친절하게 2시간 이상을요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상담을 해줬어요. 자,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결과 이 친구는 100점 받았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60점대 받았대. 반장이라는 그 아이가. 자, 그때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난 거죠. 고등학교는 결국 뭡니까? 공부 잘하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는 뭐예요? 친구들이 많아야지 우선이죠. 고등학교는 공부 잘하는 게 1등입니다. 자, 이 친구가요. 자, 수학을 전교생 중에서 혼자 100점을 받은 거야. 난리 나죠? 그래서 이제 이 반의 이제 분위기가요. 아, 이 친구 굉장히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친구도 없고 좀 그렇게 보였는데 이제 이 아이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 이후 학교 생활을 원만하게 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지금 현재 공부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시간은 남았어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말부터 5월 초에 중간고사 시험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4학기 중후군을 이겨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친구는 이제 5, 6도 중학교 여학생이었어요. 보통 이제 4학기 중후군이 여학생들이 조금 많이 오더라고요. 자, 5, 6도 중학교의 여학생이었어요. 자, 이 친구가 자 예문여고를 갔습니다. 자, 예문여고는 이제 사립이고 조금 빡세죠. 다른 이제 여고에 비해서 많이 빡센 편인데. 자, 여러분 제가 5, 6도 중학교는 좀 많이 욕을 합니다. 자, 5, 6도 중은 사실은 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자, 그 이유가 자, 보세요. 자, 물어봅시다. 우리 이제 어떤 친구가요. 저기 김해에서 이 용호동 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자, 이 친구가 이러는 거야. 선생님 자기는 이제 시골 쪽에서 왔기 때문에 이 용호동 쪽 아이들이 굉장히 못됐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김해에 사는 애들이 더 못됐고 용호동 아이들은 순진하다 이러는 거야. 자, 여러분 또 물어봅시다. 부산 아이가 순진할까요? 서울 아이들이 순진할까요? 여러분 서울 아이들이 훨씬 순진합니다. 둘이 비교를 하잖아요. 부산은 발랑 까진 겁니다. 서울 아이들은요 분위기가 달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분위기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용호동 특히 이제 LG 메트로시티 안쪽은요 굉장히 공부하는 분위기죠. 학구열이 좋아요. 자, 근데 김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위기에 의해서 아이들의 그 상황도 달라져요. 그래서 마찬가지면 용호동도 마찬가지야. 용호동 LG 메트로시티 일부가 있고요. 저기 오륙도가 조금 섬나라처럼 저 위에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동네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 동네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오륙도 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6년을 같이 보내고요. 자, 오륙도 중학교를 또 3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아이들이 9년을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분위기가? 우물 안에 개구리면서 그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엉망이죠. 엉망이고요. 학교에서도 공부를 제대로 안 시켜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오늘도 전교 1등짜리가 저희 학원에 상담을 왔는데 전교 1등이에요, 여러분. 전교 1등입니다. 예비 고1이고요. 중학교 3학년이고요. 전교 1등이에요. 세상에 저 깜짝 놀랐잖아요. 자, 마이너스 2분의 3에 x제곱 y 세제곱에 예를 들어서 5제곱이다. 이런 거 계산 못하고 있어요. 5제곱 좀 3의 5제곱은 좀 크죠? 뭐 세제곱이랄까요? 이걸 계산 못하고 있더라니까요. 전교 1등이 말도 안 됐죠? 막 정말 제가 욕이 나온다니까요. 이런 거 보면은. 자,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 친구도 오륙도 중학교에서 전교 5등 안에 들은 친구였던 거예요. 나름 자기가 잘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친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예문여고를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학교 생활 적응을 못하는 거야. 이거 뭡니까? 자, 그 오륙도 중학교에서 나름대로 자기는 잘했는데 예문여고 가니까요. 자기 성적이 밑바닥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륙도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은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예문여고 가가지고요. 자기니까 이제 수학을 나름 그래도 중학교 때 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자기가 그냥 바보가 되어 있다 이 소리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바보같이 공부했어요. 자, 이 친구는요, 언제 만났느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이제 직전에 만난 친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고등학교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우울한 거예요. 우울하다. 그죠? 새학기 증후군이 이게 심리적인 요인도 있으면서 정신적인 요인까지 같이 이제 작용이 되는 어떠한 병적인 요소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이제 우울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하고도 많은 상담을 통해서 그 과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다시 말해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런 새학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다 중학교 때 몇 등 했던 아이들이다. 반에서 1, 2등 하는 친구들이 새학기 증후군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4월까지죠. 4월까지 공부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 새학기 증후군을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뭐 상위 5%에 든다.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되고요. 집요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끈기 있게 집요하게 곰곰이 생각하시고 모르겠으면 질문을 하시고 자기 걸로 만드는 그 과정이 지금부터 연습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아, 자, 일주일 뒤면은 이제 수능이잖아. 그런데 정시가 뭘까라고 물어봤어요. 자, 제가 힌트를 다 드렸죠. 그랬더니 애들이 수능이요라고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정시는 수능입니다, 그죠? 자, 그럼 수시는 뭐냐?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얘들아, 그럼 좋아. 정시가 수능이라고 한다면 수시는 뭔데? 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대답이 선생님 중간고사 기말고사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중학생 대답 같죠?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뭐냐? 지금 현재 수시하고 정시를 뽑는 비중이요. 6대 4입니다, 여러분. 자, 얼마 전까지는 7대 3이었고요. 그 전에는 8대 2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전히 지금 수시가 정시에 비해서 훨씬 많이 뽑는 거 맞죠? 그런데 아이들이 수시가 뭔지 잘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수시가 뭔지는 좀 알고 가자고요. 왜? 애초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나는 수능으로 갈 거예요 하는 친구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시가 뭔지는 알고 고등학교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수시 첫 번째 학생부 종합이고요. 두 번째 학생부 교과입니다. 기타는 나중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종합입니다. 자, 뭐죠? 교과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수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종합은 뭐고 교과는 뭐냐? 한번 볼까요? 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자, 공통점은요. 교과 영역을 본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지? 중간고사, 기말고사요 라고 했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 교과 영역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교과 영역에 등급을 보겠다. 내신 등급을 보겠다 이 소리인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대학에 똑같은 학과를 지원한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자, 거기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비교를 해봤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런데 이제 한 친구는요. 같은 대학에 같은 과입니다, 여러분. 자, 교과로 지원을 한 거예요. 수신대 학생부 교과로 지원했다라는 거야. 자, 이 아이의 등급이 평균 예를 들어서 1.7등급이더래. 1.7등급. 선생님 1.7등급은 뭔가요? 자, 그런 질문하면 안 되죠. 봐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이 1, 2등급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를 들어서 성적이 떨어졌어. 예를 들어서 3, 4 이렇게 해보자.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성적이 올라가지고 2등급 됐다라고 치자고. 자, 그러면 이 아이의 등급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의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니? 자, 12 나누기 5인가요? 그럼 이 친구의 등급은 2.4등급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등급 매기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똑같은 대학에 똑같은 과를 이제 두 친구가 합격을 한 거야. 자, 한 친구는 학생부 교과로, 한 친구는 학생부 종합으로 합격을 했는데, 자, 교과로 합격한 아이의 등급이 예를 드는 거야. 1.5등급이더래. 자, 그럼 학생부 종합으로 이제 합격한 아이의 등급을 보니까 한 2.7등급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요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나는 그 대학에 그 과를 가고 싶은데 내신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1등급 1점대가 아닌 거야. 등급이 1점대가 아니더라 이 얘기인 거야. 근데 나는 그 대학에 그 과를 가야 되겠어.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뭘 잘했느냐? 비교과 관리를 잘했다 이 얘기인 거야. 비교과. 그럼 얘들아 비교과는 뭘까? 좀 전에 교과가 내신 성적이라 그랬잖아. 그럼 비교과는 뭘까? 자, 여러분 생활기록부 받은 적 있으시죠? 자, 그 생기부를 얘기하는 건데, 자, 그 생기부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그죠? 학교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이 들어가 있죠? 비교과는 뭐냐면은, 자, 내가 동아리 활동을 무엇을 했는지, 자율 동아리는 무엇을 했고, 진로 활동은 어떤 것을 했는지, 어떤 특이 사항이 있는지, 그런 과목별 세특이라든지 세부 특기 사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모든 전반적인 거를 다 보는 게 종합이다 이 얘기인 거야. 근데 학생부 교과는 뭐예요? 그런 거 안 보겠다. 오로지 내신만 보겠다 하는 게 학생부 교과더라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내신 관리를 좀 못한 거예요. 이 친구에 비해서. 이 친구는 내신 관리를 아주 잘했는데 이 친구는 내신 관리를 잘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비교과 영역을 탄탄하게 준비했다는 거야. 동아리 활동도 막 리더십 있게 주도하고 여러 가지 자율 동아리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지? 그런 걸 잘했다 이 얘기인 거야. 그랬을 경우에 이 친구는 종합으로 가도 되더라. 다시 말하면 내가 내신 성적을 조금 관리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 비교과 영역만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학생부 종합으로 내가 같은 대학 같은 과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뭘 많이 지원하겠어요? 당연히 학생부 종합으로 많이 가려고 하죠. 왜? 학생부 교과는요, 내신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내신 관리를 아까도 얘기했잖아. 보통 아이들이 한 번 1등급 받았어. 그럼 그 다음도 1등급 받기가 쉬운 줄 아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애들이 들쑥날쑥 그래요. 그래서 그 등급이 1점대라는 등급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예로, 자, 이런 성지고라든지 하늘고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부러 하늘이란 성지고 가는 친구들이 있잖아. 내신 잘 받으려고. 그죠? 자, 일부러 내가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성지고 하늘고 가는 친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사실은 학생부 교과로 가가지고 1 다시 말하면 1등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나는 성지고나 하늘고를 갈까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대원고 지금 현재 2학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선생님 나는 대원고를 진짜 개념고 같습니다. 그러는 거야. 왜? 선생님 나는 지금 대원고에서 3, 4등급 받고 있는데 분명히 중학교 때 돌대가리였거든요. 제 친구가. 그 친구가 수학도 되게 못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금 성지고 가가지고 1등급 받고 있다는 거야. 내신이. 선생님 나도 그냥 성지나 하늘고 갈 걸 그랬나 봐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요 결국은 어디서 떨어지느냐? 수능 최저에서 다 떨어집니다. 학교 내신이 1인 아이가 허접한 대학 넣겠어요? 그죠? 서울에
상위권 대학 넣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위권 대학은요, 다 뭐를 보는지 아십니까? 수능 최저를 본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핫바리 대학 갈 것 같으면은요, 그냥 성지고 가가지고 1등급 받으세요. 근데 내신 1등급 받은 아이들이 퍽 또 핫바리 대학 가려고 하겠습니다. 아니죠? 상위권 대학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요, 수능 최저에서 다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6대 4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최저 등급에서 아이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몇 대 몇이 되느냐? 5.5 대 4.5 이 정도 비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왜? 수시에서 떨어진 그 인원을 정시에서 채우거든요, 여러분. 그럼 실제적으로 몇 대 몇? 5.5 대 4.5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내년에는 아마 5 대 5 정도 될 겁니다. 점점 정시 비중을 늘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보세요. 정시 수능으로 가는 거죠. 수시 종합 교과라고 하더라도 상위권 대학은 뭐를 보느냐? 수능 최저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 관리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다? 수능 최저를 생각하셔라라는 겁니다. 그럼 성지하고 하나로 무슨 차이냐? 분위기가요. 쌤이 앞에서도 설명의 그 주제 2번이었나요? 자, 말씀드렸을 겁니다. 분위기의 차이가 학생들의 그 급을 나눕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지고에서 전교 1등을 하더라도 그 분위기가요, 틀려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학원에, 자, 대형고 전교 1등이 있었어요. 자, 대형 고2 전교 1등 있고, 중앙고에 2학년 고2 전교 1등이 있었고요. 동천고에 고2, 자, 1등, 전교 1등이 있었어. 동시에 같은 학년이에요. 근데 이 세 녀석이요, 똑같이 시험을 치잖아요.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대형고 아이가, 자, 똑같은 시험지로 90점대를 받았다면, 동천고 아이는 70점대가 되고요. 중앙고 친구는 60점대더라라는 겁니다. 똑같은 시험지를 쳤어요. 똑같은 시험지를 쳤고요. 전교 1등 아이들끼리 똑같은 시험지를 쳤을 때 이 레벨의 차이가 이 정도로 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성지고, 한월고를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친구들은 그 학교의 내신 성적만으로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수능 공부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할 거예요. 자, 쌤이 얘기했죠. 애들이 생각보다 내신 관리 잘 못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자, 학생부 교과가 아니라 성지 한월, 자, 교과 생각하고 있겠죠. 그 외의 학교는요, 사실은 내신 관리가 그렇게 1점대라는 등급을 받기가 어렵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역사를 조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2년 전만 해도요, 거의 95% 이상을 수능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수능으로 학생을 뽑는 게 얼마나 단순하냐면, 점수별로 줄을 세우는 거야. 줄 세우기죠. 자, 줄을 세워가지고, 자, 얘들아, 딱 줄 세웠어? 자, 여기까지 합격, 여기까지 불합격, 이런 끝이었거든요. 굉장히 간단하잖아.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비교과 영역을 이제 평가에 반영해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도 아씨 뭐 어떻게 평가해야 되지? 이거는 평가할 수 있는 이것도 최초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처음에는요, 초점을 양에다가 초점을 잡았습니다. 뭐라고요? 자, 초기에는요, 양에다가 초점을 잡았다. 얘들아, 뭐? 양. 다시 말하면 내신 등급은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봉사 시간, 그죠? 자, 또, 자, 수상. 학교에서 어떤 상장을 받았느냐, 또는 교외에서 어떤 상장을 받았느냐, 그런 수상. 자, 그 다음에 독서를 몇 건 했느냐,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계산하면 되잖아. 내신은 이 친구는 1점 몇 등급, 얘는 봉사 시간이 60시간, 얘는 수상을 한 10개 정도 했네, 얘는 독서를 한 30권 정도 했네. 이런 식으로, 자, 초창기에는 뭐에 중점을 잡았다? 양에다가 중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특목고가 유리할까요? 일반고가 유리했을까요? 자, 초창기에는요, 일반고에 유리했어요. 초창기에는 일반고에 유리했다. 그래가지고 초창기에 이 학생부 종합이죠. 예, 이 학생부 종합으로 학생을 뽑을 때는 일반고 학생들이 유리했어요. 자, 그럼 이제 특목고 애들이 어떻습니까? 열받지? 그죠? 자, 그래서 특목고 학생들이 일반고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특목고에서. 특목고뿐만 아니죠. 자, 특목고도 그렇고, 자, 일부 상류층, 일반고는 일반고인데요. 자, 일반고는 일반고인데 상류층, 이 계층에서 다른 특별한 거를 내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경시라든지요. 자, 여러 가지 스펙을 쌓게 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똑같은 봉사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요. 봉사활동의 질이 다른 거예요. 내가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주웠다. 그 봉사활동하고 내가 병원에서 어떠한 실제로 내가 그 병원에서 어떤 생활을 하면서 봉사를 했다. 질이 틀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스펙도 다르더라라는 거야. 또 특목고는요, 여러분, 일반고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기부가 탄탄한 겁니다. 뭔가 내용이 풍부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럼 그 프로그램을 어디서 적냐? 자소서 있죠? 자기소개서를 얘기하는 거야. 자기소개서에 이런 그 학교 특목고에서만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 자소서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논문이죠, 논문. 여러분, 논문 누가 쓰는 겁니까? 고등학생들이 쓸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상류층에서 대학에다가 또는 교수 또는 그 밑에 조교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요. 논문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소서도요. 다 삽니다. 사.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좀 공평하지 않게 된 거예요. 특목고 학생들한테 유리하게 되고요. 일반고라 하더라도 상류층, 좀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유리한 입시 제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을 뭐라고 했어요, 그때? 깜깜이 전형.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한 10년 정도 지켜보니까 너무 공정하지 못한 평가다. 이거는 깜깜이 전형이다. 이 친구가 왜 떨어졌는지, 이 친구가 왜 붙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전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놀래지 마세요. 자, 봉사 없어졌습니다. 학교의 각종 수상 없어졌어요. 독서 없어졌습니다. 경시, 스펙, 자소서, 논문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비교과는 무엇을 보느냐? 아까 쌤 얘기했는데 살짝 얘기했는데 자, 생기부에 적히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내신은 봅니다. 그런데 내신 1등급을 받는 학생은요. 특권이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수학을 1등급을 받았다. 자, 수학을 1등급을 받은 학생이다. 그럼 이 친구는요. 그 세특에 그 과목별 세부특기상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요. 집에서 적어오게 합니다. 집에서 적어오라는 것은요. 돈 주고 어디서 잘 적어오라 이 소리인 거야.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세특의 선생님들이요. 그렇게 여유있지 않습니다. 미리 세부특기 사항에 넣을 어떠한 단어들을 문장을 다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중에서 몇 개 갖다 붙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1등급인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집에서 써오게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좀 돈 주고 이 세부특기 사항을 잘 적어온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자, 그 세특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내신하고 세특에서 5에서 6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자, 이거 동아리 활동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오늘 주제 6번째 주제에 이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자, 동아리.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3월 달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동아리입니다, 여러분, 동아리. 자, 동아리는요. 생긴 나는요. 기타 치는 동아리 가고 싶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아리도 결국은 내 진로하고 연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동아리, 진로 활동 이게 다 연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요런 거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동아리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다고 해서 붙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면접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이거에 대한 내용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을 보느냐? 자율 동아리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이거는 정식적으로 학교에 공식화된 동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원하는 동아리에 만약에 떨어졌다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나는 이 생기부 관리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비슷한 동아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율 동아리는요, 대신에 문제점이 뭐냐?
사람을 스스로 모아야 되는 거죠. 인원을 모으고요. 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율 동아리를 만들 건지를 설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이제 보고서를 보겠죠,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한테 찾아가는 거야. 선생님, 우리 자율 동아리의 어떤 담당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 담당 선생님은 나중에 도장 하나 찍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해줍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동아리 합격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떨어지면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 친구들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인원을 어떻게 모아서 자율 동아리를 할지를 또 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기타. 자, 뭐 행동 및 특기사항 같은 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적어 주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뭐 기타 출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신 1등급 받는다. 자, 그러면 그 세부 특기 사항을요. 자, 여러분 세부 특기 사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적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 얼마든지 이제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세부 특기 사항은.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라? 내신을 잘 받아야 한다. 1등급 또는 2등급, 못해도 2등급. 그 안에는 들어가야지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고 관리를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3월 달에 동아리 활동, 어떤 동아리에 들 건지 반드시 이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동아리에 떨어지지 않았든 간에 자율 동아리는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요. 1년에 한 개씩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런 내용들이 이제 비교과 영역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요런 내용들이 다 빠졌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뭘까요? 수시든 정시든 수능을 함께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예, 수능은 따로가 아닙니다. 수능은 항상 함께 공부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학교 부교재가 너무 쉬워. 우리 학교 내신이 너무 쉬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학교에 내가 내신이 좀 쉽게 나와가지고 1등급을 받았어. 전교 1등을 했어.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수능은요. 전국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같이 치는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마시고 항상 수능 공부도 함께 하셔라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은요. 반드시 자, 내가 어떤 동아리에 들 건지 생각해 주시고요. 미리미리 어떤 자율 동아리를 만들 건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네 번째 주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특목고 자사고냐, 일반고냐. 자, 여러분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고민 많으시죠? 자, 이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특목고 자사고 대 일반고. 자, 장점과 단점을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요. 자, 단점 먼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특목고 자사고는요. 자, 뭐가 불리하죠? 내신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굉장히 여러분 치열합니다. 근데 반대로 일반고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내신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자, 일반고도 1등급은 빡셉니다. 그런데 특목고에서 1등급은요. 그 빡센 거에 몇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신이 불리해요. 선생님 앞에서도 얘기했잖아. 1 이런 등급 받기가 쉬운지 아십니까? 들쑥날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목고 아이들이 다 잘하는 애들만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급이 한 번은 잘했다가 한 번은 떨어졌다가 또 잘했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평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이 그 중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목고 아이들이 내신이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그러나 자, 특목고 아이들이 유리한 게 있죠. 절대적으로 내신이 불리하지만은 쌤이 앞에서 얘기했잖아. 수시로 대학을 가는 방법은요. 학종이 있다 그랬죠. 학생부 종합을 얘기하는 거야. 학생부 교과가 있어요. 그죠? 예, 교과가 있는데 자, 교과는 내신하고 뭐를 보니 수능 최저를 본다 그랬지. 상위권 대학에서 수능 최저 봅니다. 자, 학생부 종합은요. 내신에다가 자, 수능에다가 뭐를 봅니까? 다른 점이 뭡니까? 비교과를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쌤이 앞에서 비교해 준 게 또 있었지. 자, 교과에서는 1점대라는 등급을 받아야지 합격을 했다고 한다면 학종은요. 3점대도 합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비교과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의 입장에서요.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겠죠.
특목고 학생 뽑고 싶을까요? 일반고 학생 뽑고 싶을까요? 당연히 특목고 학생 뽑고 싶겠죠. 근데 내신만 비교를 했을 때는 얘네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니까 그 학종의 비교과 영역을 통해서 특목고 학생들을 많이 뽑았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었죠. 자, 다시는 말하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생기부에 고등학교 정보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 특목고에서 일반고하고 다른 점은요. 다양한 각종 심화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생기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이 안 적혀 있다 하더라도 그 생기부를 보면은요. 아, 이 아이는 특목고 학생이구나 라는 게 사실은 이게 바로 파악이 되죠. 자, 그러나 자, 상황은 어떻다? 자, 고교 정보 블라인드 처리 이후 좀 평균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평균화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도 쌤이 학생부 종합이라 하더라도 비교과에서 많은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죠? 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제 과거에는 특목고에 굉장히 유리했던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일반고를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일반고의 장단점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일반고는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아무리 내가 성지고 가고 하늘고 가가지고 1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어디에서 떨어진다?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일반고를 가게 됐을 시에는 여러분들이 신경 써줘야 되는 게 뭐다? 예, 수능을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아라는 겁니다. 일반고를 갔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좋은 내신을 받을 수 있겠지만 수능 최저에서 많이 떨어지더라. 그러나 반대로 수능 최저만 맞추게 되면은 의대치대 한의대 약대가 오히려 특목고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유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고를 가게 됐을 시에 내신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요. 수능도 함께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어라 라고 쌤이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특목고 아이들하고 일반고의 차이점 보시면은 자, 장점이 여기는 단점입니다. 그쵸? 자, 결국 쌤이 앞에서 얘기했죠. 상위권 대학은 그게 이제 학생부 종합이든 학생부 교과든 또는 내가 수능으로 가든 다 뭐를 봅니까, 여러분? 수능을 본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일반고는요. 다시 말하면 뭐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로지 내신에만 지금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아닌 고등학교도 있어요. 예문여고라든지 대원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수업 자체가요. 심합니다, 심하.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 수능에서 절대적으로 일반고 아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하죠. 따라서 내신이 조금 불리한다 하더라도 비교과 영역이라든지 수능 최저에서 이 특목고 아이들이 굉장히 유리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요, 특목고를 선택하는 게 많이 유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부터, 여러분 때부터 이제 많은 그 비교과 영역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일반고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지 않겠냐.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5번째 주제입니다. 의대 지역 인재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물론 이제 지금 친구들의 성적을 봤을 때 나는 의대하고 거리가 멀어 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의대였어, 의사가 되는 거였어 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자, 쌤이 앞에서 예를 드렸었는데요. 예문여고 그 2학년 친구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전과목 4, 5등급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친구 수능 올백 받고 의대 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지금 내가 성적이 조금 좋지 않다라고 해서 의대는 나랑 완전히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의대 지역 인재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자, 한번 물어봅시다. 자, 올해입니다. 2022학년도 자, 수능 응시생이 몇 명일까요? 대략 몇 명일까요? 네, 50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입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자, 2022년 의예과 자, 모집 인원이 몇 명일까요? 자, 대략입니다. 네,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얘들아, 자, 물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의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의대를 간다라고 했을 때, 자, 3,000명이면은요, 몇 퍼인가요, 여러분?
자, 퍼센테이지 계산할 수 있습니까? 자, 50만 명 분의 3천. 그죠? 자, 백분율이 곱하기 100 해야 되겠죠? 자, 얘들아 이거 계산하면은요. 0몇 퍼센트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1% 이내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위 1% 이내가 돼야지 의대를 가는 거예요. 성적순으로 배열했을 때. 그럼 여러분 1등급이 몇 퍼죠? 1등급? 그렇죠. 4% 이내잖아요. 1등급 중에서도 더 잘해야지 의대를 간다 이 소린 거죠. 자, 그런데 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학습 분위기가 훨씬 좋죠. 앞에 선생님 예를 들어줬잖아. 김해에서 김해에서 이 부산으로 전학 온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분위기가 다르다. 부산하고 서울하고 분위기가 어떻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 공부하는 그 환경이요 완전히 달라요. 다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 쪽 아이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떠느냐? 이 공부하는 환경으로 아이들이 많이 빠지죠. 예, 수도권으로 많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방의 인재들이 없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좀 빠지지 못하게끔 그걸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냐면, 자, 여러분부터는요, 40%까지, 그 지역에서 인재를 뽑겠다 이 소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부산대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은, 부산에서 고등학교 3년이죠. 고등 3년을 지내야지 부산대 지역 인재로 뽑을 수 있다 이 소리인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자, 우리가 등급을 1에서 9등급으로 나뉘잖아. 자, 그럼 이제 그거를 이렇게 피라미드로 나타냈을 때 제일 꼭대기가 1등급이라고 칩시다. 자, 이 가운데가 몇 등급이에요, 여러분? 가운데가 딱 5등급이거든. 그러면 전국 학생을 상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누가 의대를 가나요? 성적순으로 나열했을 때 제일 꼭대기, 그 중에서도 더 꼭대기인 아이들이 의대를 합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 인재로 여러분 때부터 지금은 30%예요. 근데 여러분 때부터는 40%를 지역 인재로 뽑을 건데 다시 말하면 내가 부산대 의대를 가고 싶어. 부산 아이들끼리 경쟁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지역 인재로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이 이 지역 인재로 부산대 의대를 넣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얘기했죠. 부산에 있는 아이들하고 서울에 있는 아이들하고 등급이 좀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부산에 있는 여기 있는 아이들도 지역 인재를 통해서 의대를 갈 수 있다. 원래는 뭐예요? 전국구로 따졌을 때는 요 극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의대를 갈 수 있는데 이 지역 인재를 통해서 내 수준이 한 요 정도 된다 하더라도 의대를 갈 수 있다 이 소린 거죠.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자, 내가 지역 인재로 내가 원서를 놓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 여러분들은요. 고등학교 3년만 부모님과 함께 그 지역에 거주를 하면 됩니다. 그럼 지역 인재로 원서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중학교 이제 1학년 올라가는 그러니까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부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 친구들은요.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무조건 비수도권에 살아야 하고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3년을 자, 요렇게 해줘야지 의대 지역 인재로 원서를 넣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기회라는 거죠. 자, 지금 그런 얘기 들으셨죠? 수도권의 아이들이 지금 지방으로 내려온대요. 왜? 의대 지역 인재로 원서를 넣기 위해서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까지는 3년만 고등학교 3년만 그 지역에 거주하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극상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의대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설명의 마지막 주제죠. 자, 슬기로운 고교 생활 팁 4가지 설명하고 오늘 이제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얘들아, 이제 조만간에 이제 고등학교가 정해지죠? 자, 학교가 자, 정해지면 뭐부터 해야 돼? 자, 정해지면 그죠? 반드시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라. 그지? 자,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확인해라. 자,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정규 동아리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 확인해가지고요. 자, 나는 어떤 동아리에 들어갈 건지 미리 준비를 하셔라. 됐니? 미리 준비하셔라. 예, 그래서 거울 보고요. 자, 또는 부모님 앞에서
그지?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제 그런 연습들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첫 면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충 해가지고 다 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준비를 하셔라.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요, 교과서를 배부를 받아요, 그죠? 자, 교과서를 반드시 각각 2부씩 받아라. 예, 한 분은 따로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 고등학교에 좀 도덕적이지 못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필기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야. 자, 필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필기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시험 기간 때 사물함이 털려요. 예, 그래서 필기를 잘한 책은 절대로 학교에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교과서를 2개씩 사라는 이유는 뭐야? 아이들한테요, 필기를 잘한다는 것을 들켜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시험 기간 되면은요, 친구들이 책을 빌려달라고 해.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생활에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합니까? 대인관계도 중요하죠? 이 친구가 책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나한테 책 빌려달라고 하는데 책 빌려주기 싫잖아요. 여러분, 책 빌려주는 순간 시험 끝나고 그 책이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 절대로 책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반드시 책을 2권을 사가지고, 자, 한 권은요, 학교에서, 자, 날치기로 적는 거야. 아무도 내 책을 보고 빌려달라는 소리를 못할 정도로 연필로 대충 적는 거예요.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끔. 남은 절대로 못 알아보게끔. 자, 그럼 이제 다시 집에 와가지고요. 자, 나머지 한 권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집에 와가지고 그거를 예쁘게 베껴 적는 거야. 예쁘게 이제 나만의 이제 책을 만드는 거죠. 이게 결국은 암기 과목 공부예요. 여러분 따로 암기 과목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학교에서 빨리 적어요. 그죠? 날치기로 적어요. 자, 집에 와서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그 책은 절대로 학교에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필기를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 특히 남학생들. 그죠? 자, 그 친구들은요, 이제 학교 가자마자 필기 잘하는 친구들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험 기간에 책을 빌려달라고 해, 일단은. 굉장히 좀 굽실거려야 돼. 음료수도 하나 사주고, 진짜 미안한데 책 잠깐만 빌려달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핸드폰 있잖아요. 찰칵. 사실 다 찍으라 이 소리입니다. 왜요? 책 빨리 안 갖다 주면 남학생들 성질 더럽잖아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책을 빌려달라 해가지고 화장실에서 빨리 카메라로 찍어라 이 소리입니다. 네, 자, 3번째입니다. 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뭐가 부족하죠? 예, 잠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잠을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줄이겠다. 여러분, 그 바보짓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 4시간, 5시간만 자야 되는데, 평상시에 8시간 이렇게 자놓고서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4시간, 5시간 자면은요, 멍합니다. 앉아있어도 이 정신이 딴 데로 가 있는 것 같아요. 멍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줄일 것 같으면은 지금 좀 줄여야 되는데, 내가 평상시에 7시간, 8시간 자던 아이가 갑자기 4시간, 5시간 이렇게 못 줄여요, 여러분. 몇 년 걸립니다, 이렇게 줄이는 데는. 자, 그러면 이 부족한 잠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는 제 제자가 알려준 방법이에요. 괜찮더라고. 자,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굉장히 수업 시간이 많잖아요. 0교시부터 해가지고, 그지? 자, 0교시, 1교시, 2교시, 이렇게 쭉쭉쭉쭉 가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부족한 잠을 이렇게 했대요. 자, 0교시가 끝나기 한 10분 전. 자, 끝나기 한 10분 전. 그리고 쉬는 시간 10분. 자, 1교시 시작하기 10분. 요렇게 30분씩 잔다는 거야. 쪽잠을 자는 거예요. 왜? 끝날 때 10분 중요한 거 하지 않더라. 시작할 때 10분 중요한 거 하지 않더라. 그렇게 해서 요 30분씩 쪽잠을 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잠을 요렇게 잔다 하더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잠은요, 어떻게든 채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갑자기 잠을 줄이면은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요, 반드시 월요일은요, 말끔한 정신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죠. 일요일 날에 늦게 자면 안 됩니다. 일요일 날은 좀 일찍 자야 돼요. 일요일은 반드시 조금 일찍 자. 평상시보다 반드시 일찍 자서 월요일을 맑은 정신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잠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쪽잠을 자셔라 라는 겁니다. 네, 이제 네 번째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네 번째 간단히 하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자,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는요, 여러분, 이게 튀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튀는 행동하고 리더십하고는 달라요. 자, 어떤 학교 생활을 하더라도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비교과 영역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하듯이 일부러 센 척 하지 마시고요. 일부러 잘하는 척,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튀는 행동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고등학교는요, 어떻게 보면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죠. 왜? 공부하기도 바쁜데, 괜히 친구들 사이에서 구설수 생기거나, 친구들 사이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거나,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공부하기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친구들 사이, 여러분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친구 사이의 관계가, 그죠? 근데 고등학교 때 친구랑 틀어지게 되면은요, 그거보다 미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일부러 많은 친구들 사귀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튀는 친구들하고도 웬만하면 사귀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생활을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떤 친구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예, 여러분 조금 따지셔라라는 겁니다. 네, 쿠키 영상입니다. 자, ZMS에서 1등급이 많은 그 이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고등학생이 올라가면 성적표가 얘들아 등급으로 나와요. 자,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자, 1등급 중에서도 전교 1, 2, 3등 하셔서 장학금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ZMS에서 1등급이 많은 이유 우리 그 교육과정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저희 ZMS에서는 지금 11월 중순부터 해서 2월까지 수상 심화복습과 선행학습으로 지금 여러분들 수업하고 계시죠? 자, 7반 수업 90분 주 4회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첨삭 수업 90분 주 2회, 그리고 토요일 테스트 온라인 관리, 자, 추가적으로 토요일 특별 관리, 주중 자율학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활용을 좀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특히 이 첨삭 수업은 너네가 기존 중학교 때처럼 막 문제 풀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그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어떤 친구는 문제집을 이빠이 많이 풀어도 4등급을 받는 친구가 있고요. 자, 어떤 친구는 문제집을 하나밖에 안 풀었지만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때 제가 설명해드렸죠? 자, 이 친구는 하나의 문제집을 풀더라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포스트잇에 덕지 붙여가지고, 이 두께가 이렇게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학생 티를 벗어나자고요. 자, 우리 중학교 때는 피드백 때 뭐 했죠?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했었죠? 자, 여러분 첨삭 수업은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숙제를 다 해오셔야 됩니다. 자, 이왕이면은 이 주중 자율학습, 그리고 토요일 특별 관리 시간에 숙제를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 이 첨삭 시간에는요, 내가 정말 궁금해 미치겠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위주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중학교 때처럼 이 첨삭 시간에 문제 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토요일 테스트 온라인 관리는 이제 제가 언제부터 할 거냐면요, 12월 중순부터 할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학원에서 할 거고요. 자, 토요일 테스트 온라인 관리를 제가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이왕이면 선생님 그랬죠? 공부는 즐겁게 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 테스트 온라인으로 테스트 관리를 할 건데, 자, 여러분 이거 이제 팀별, 자, 또는 개인별 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상품을 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 그러는 거야. 선생님,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반 아이들이 테스트를 안 쳐요. 그래서 팀별로 할 때 상품을 못 타서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결국은 선생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위기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개인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속한 그 반 아이들이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이 팀별로 대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반 친구가 테스트 안 치면 야이씨 니 때문에 지금 우리 상품 못 받았다 아이가 하면서 좀 욕도 해주시고, 같이 조금 격려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하자는 의미로 팀별, 개인별 또는 학년별 그렇게 대결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토요일 특별관리 주중 자율학습, 얘들아 이 주중 자율학습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등부 프리미엄 학습관을 완전히 비웠죠. 예. 확인하셨죠? 완전히 비워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워놨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율학습입니까? 아니죠. 자, 학원에서 자, RPM도 그렇고 마플 교과서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영상으로 정말 잘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요일 특별관리랑 주중 자율학습은
결국은 능동적으로 자기 주도적인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에요. 자, 그래서 영상을 참고도 좀 하시고 막히면 영상 참고하셔라 이 얘기입니다. 왜? 결국은 학교 내신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문제 푸는 속도가요. 귀신같이 빨라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풀고 있는 마플 교과서 RPM 문제가요. 그냥 눈 쳐다보자마자 바로바로 풀이가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면은 무조건 어떻게 해라. 영상 참고하셔라. 되니? 자, 그래서 여기는요.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특히 이제 주중 자율학습 완전히 비워놨습니다. 프리미어 학습과 완전히 비워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여기서 자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개별 첨삭 시간에는 문제 푸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내가 공부한 것들을 모르는 거를 질문을 하는 시간인 거지. 여기 문제 푸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3월 달에는 다시 한번 수상 심화 학습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학교별 부교재하고 학교별 프린트 관리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의 학원에서 이런 관리 안 해주죠? 자, 이런 거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왜? 학교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 못합니다. 다른 학원에서. 자, 그런데 저희 학원은요. 요거 완벽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예, 그래 이게 이제 다른 학원의 또 차이점이고요. 자, 더 차이점 뭐냐? 3월 말쯤에는 우리 칠판 수업 안 합니다. 3월 말에는요. 완전히 개인별 완벽회화가 들어가고요. 부교재, 학교 교과서, 변형 문제, 우리가 모든 문제를요, 하나하나 숫자 변형, 기호 변형, 부호 변형, 이런 거 다 해가지고요, 문제집을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이거 어느 학원에서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죠. 자, 시험 1, 2주 전에, 자, 직전 실전 대비를 합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는 기출문제로 했었죠? 왜? 중학교는 응용 범위가 한계가 있죠. 근데 고등학교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자기 학교 부교재를 이제 시험 1, 2주 전이면 여러분들 한 3, 4바퀴 막 완벽하게 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실수하는지 아십니까? 문제를 읽지도 않고 그냥 풀어요.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야. 문제 읽지도 않고. 왜? 학교에서 그대로 안 냅니다. 숫자를 바꾼다든지, 부호를 바꾼다든지, 부등호를 바꾼다든지, 그런 거를 바꾼다는 거예요. 조건을 등호를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부교재 교과서를 미친 듯이 풀다 보면은요. 나중에 시험 칠 때 문제를 제대로 안 읽고 이거 내가 아는 문제야 하고 바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 시험 1, 2주 전에 자, 직전 실전 대비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기가 막히게도 잘 만들죠.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우리 이렇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대형고를 이제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게 대형고 이제 부교재예요, 여러분. 너기출이라는 이게 미적분 이게 부교재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부교재를 우리가 찍어요. 다시 보세요. 읽어보실까요? 자, 문제를 선정해요. 실전 대비 때는. 자,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부교재 프린트를 저희가 다 분석을 합니다. 그 학교의 출제 성향을 분석해가지고요. 예상 문제를 선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상 문제를 가지고요. 자, 우리가 문제를 변형을 시켜요. 자, 보이시나요? 자, 비교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똑같죠? 자, 디귿을 우리가 살짝 바꿨죠?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비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게 이제 실제 그 부교재입니다. 자, 이게 실전에서 학교에서 나왔던 시험지죠? 자, 비교되십니까? 그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변형 문제를 이렇게 일일이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실전 대비로 이 시험 문제를 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봐봐요. 자, 실제로 이번에 시험에서 자, 대형고 서술형 문제 자, 몇 개가 지금 적중을 했는지 보실까요? 서술형 1, 서술형 4, 서술형 5, 단답형 3번까지 그대로 적중했죠. 다시 말하면 실전 대비 하나로 적중률이 이렇게 높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다 지금 포함 못 시켰기 때문에 서술형만 올려놓은 겁니다. 서술형. 이거를 우리가 학교 부교재, 학교 프린트들을 이용하여 다 변형시킨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하나 만드는데요. 학교별 시험지 만드는데요. 2박 3일 걸립니다. 얼마나 고생해서 만드는지 몰라요. 다른 학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저희 제뜸에스에서 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 제뜸에스는 여러분의 성적 향상을 위하여 자, 더욱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